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소화와 순환 단원에서 드디어 또 마지막 단원입니다. 돌고 도는 혈액 순환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소화와 순환 단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생긴다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러한 개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결합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계 중에 하나인 소화계, 순환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소화계와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서 소화계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은 순환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해서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심장은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전달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심장이 우리의 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달리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에 대해 한번 시청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 나오면 쌤은 항상 꼭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쌤이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운동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운동 중에 하나인 근력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영상 잘 시청했나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심장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심장이 뛰는 동안에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를 운반을 하고 노폐물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와 노폐물들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그러면 피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영양소와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심장 말고도 사실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데에는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이것들을 다 순환계라고 부르고요. 순환계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어떤 게 있느냐? 심장이 있고 심장을 통해서 나오는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그리고 그 안을 돌아다니는 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장의 크기는 자신의 주먹 정도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심장의 크기는 한 요 정도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심장의 크기가 다릅니다. 심장은 하나의 두꺼운 근육 덩어리예요. 위장이랑 비슷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조였다 풀어졌다 조였다 풀어졌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서 거대한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을 반으로 위아래로 나눠 보면은 위쪽은 다 심방으로 되어 있고요. 심방. 아래쪽은 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심방은 피를 받는 곳이고 심실은 피를 보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실의 크기가 조금 더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는 게 심장의 오른쪽과 왼쪽이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오른쪽은 여기잖아, 그지? 여러분들의 오른쪽 여기란 말이야. 그런데 우심방이 여기에 있어. 반대편에 있다는 거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좀 알려줄게요. 자, 심장의 좌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 심장의 주인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 심장은 지금 누가 본 관점이냐? 수술을 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사람 모양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우리가 이 사람 기준 오른손이 이쪽이고 왼손이 이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장의 오른쪽 부분은 오른손이 있는 여기일 것이고 왼손이 있는 여기가 왼쪽 심장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로로 잘랐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오른쪽 심장, 우심이다. 반대편 여기가 좌심이다. 예, 우심과 좌심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심장의 구조와 기능, 이번에 심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은 어디냐? 정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혈관인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렇기 때문에 심방의 벽은 심실보다는 좀 얇아요. 심장이 한 번에 펌프질 꾹 하고 쥐어짜는 것에 의해서 혈액을 쭉 하고 뿜어내야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심실이란 말이야. 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이 굉장히 두껍고 마찬가지로 이 심실의 벽 또한 심방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심방벽과 심실벽의 차이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또 그리고 심장에서 이제 피를 뿜어내야 되는 곳이 심실이라고 했으니까 수축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죠. 벽도 훨씬 두껍고요. 수축도 훨씬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심방은 심실보다 수축력이 약하고요. 심실은 심방보다 수축력이 훨씬 강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손으로 물 이렇게 뿜어내는 장난 같은 거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을 이렇게 물을 채울 때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누르면은 물이 발사되죠. 그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 때는 반대로 물이 빨려 들어오고 누를 때는 물이 힘차게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이 뛰었다가, 그러니까 심장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피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텐데 늘어날 때 나가는 구멍을 통해서 피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달이 되어 있는데 뭐가 발달되어 있냐? 판막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 판막.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면은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 이런 틈이 있어요. 틈. 이걸 판막이라고 부르는데 판막. 이 판막은 들어오는 건 쉬워 피가. 근데 반대로 나갈 때는 힘을 받아서 얘가 지금 이렇게 열려 있잖아, 그지? 얘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닫혀버려. 피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래서 피가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요거를 판막이라고 불러요. 판막. 그래서 판막은 각각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그래서 피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각각 중간중간마다 판막이 한 개씩 들어서 총 심장에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물론 혈관에도 또 이따가 판막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혈관의 종류는 크게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반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동맥은 뭐냐면 심장에서 혈관이 나오는 곳이에요. 나오는. 정맥은 뭐냐 그러면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혈액이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여기 심장이 있고 다시 여기 심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곳을 동맥, 들어가는 곳을 정맥이라 한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다음 모세혈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동맥과 정맥 사이 중간에 있는 곳인데요. 온몸에 아주 작게 나눠져서 군데군데 들어있는 혈관들이에요. 막 우리 피 같은 거 이제 그 혈액 검사 같은 거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할 때 보면은 이런 엄지 손가락이나 이런데 끝에 살짝 바늘로 콕 찌르면 피가 조금씩 나오죠. 그죠? 이 끝에 아주 작은 혈관이 모세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동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맥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쭉쭉 뿜어져 나오는 곳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혈관 중에 제일 두껍고 제일 탄력성이 좋아요. 두꺼운 고무줄 같은 친구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맥은 반대로 이제
충분히 몸을 돌아서 어느 정도 좀 느려진 혈류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두껍진 않지만 대신에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가 느려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 버리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판막이라고 하는 애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간단하게 그 판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손목을 꽉 잡아보세요. 꽉 잡아보면은 혈관 중에 이렇게 주먹 꽉 쥐시고 그러면 혈관 중에 유독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다, 그지? 거기가 뭐냐면은 지금 피가 막혔는데 역류를 못하게 하려고 피가 모인 판막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먹 꽉 쥐고 한번 혈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세요. 유독 튀어나온 곳이 판막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연결하는 혈관이죠. 그죠? 온몸의 사이사이에 군데군데 퍼져 있고요. 두 가지 앞에서 나왔던 혈관 중에는 가장 얇고 크기가 작습니다. 대신에 몸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온몸을 커버해야 되니까. 네, 이런 모세혈관은 조직세포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영양소, 노폐물,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네,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쓰고 남은 노폐물들과 이산탄소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나중에 걸러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혈관의 특성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혈압입니다.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네,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동맥이겠죠. 심장에서 바로 뿜어져 나오니까. 그럼 혈압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 정맥이겠죠. 네, 끝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모세혈관은 혈압도 중간입니다. 혈관의 총 단면적은 어디가 클 것이냐, 어떤 게 혈관이 제일 많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혈관의 단면적이 가장 넓은 건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맥이에요. 다음으로 혈액이 흐르는 속도입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어디가 제일 빠를까? 이거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인 동맥에서 가장 빠르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정맥과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온몸 곳곳에 아주 얇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가장 느려요. 이것도 잘 기억해둬라. 다음, 혈관벽의 두께입니다. 혈관벽의 두께 역시 가장 강한 힘을 견뎌야 되는 동맥에서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맥,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혈관벽의 탄력성도 아까 얘기를 했죠. 동맥이 제일 크고 정맥이 그 다음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카오, 유튜브 댓글 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들을 잘 안 하더라고. 질문을 해야 좀 남으니까 질문하시고요. 숙제는 쌤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안내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꼭 숙제를 제출하셔야 출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